안녕하십니까, 김종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한 번쯤은 짚고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인간 본연의 심성과 또 인간만이 갖는 하나의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는요, 모든 동식물이 전부 트라우마를 다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은 과연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가? 그 트라우마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우마라는 이 용어는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학적으로 하나의 상처입니다. 상처. 그러니까 반복되는 이 사회생활 속에서 본의 아니게 얻는 그런 어떤 상처를 할 수 있죠. 이 인간의 트라우마는요,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또 부부관계라든지 여러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본이든 본이 아니든 겪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두고 우리는 흔히 트라우마다, 외상이다 이렇게 해서, 이 외상은 하나의 질병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 심리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창조주께서 만들 때 아주 선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견해가 높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본래는 악하게 태어났는데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선한 것을 익히면서 인간은 본래와 다르게 선하게 변이되었다 하는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본성 자체가 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와의 적응 과정에서 자기 내면 세계와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곧 트라우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상하관계든 부부관계든 또는 또 대인관계 등등에서 트라우마는 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는요, 개인 심리적인 어떤 현상에서도 일어나고 또 타인에 의한 외부적인 어떤 제재나 압력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많이 하고 있죠. 이러한 어떤 트라우마 현상은 일상생활뿐만 아니고 수면을 통한, 즉 꿈을 통한 몽상에서도 트라우마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상당히 괴롭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새껏 고민하고 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꿈속에 헤매는 하나의 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꿈은요, 자고 나면은 상황이 완전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거 꿈이 그렇구나 하면서 바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트라우마는요, 어느 선까지는 치유가 될 수 있지만 100% 이게 치료가 되는 그런 병이라 볼 수는 없거든요. 일종의 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 자신이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명약이다, 이런 처방이 이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나 융 같은 분이 이미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심리는요, 아주 묘한 것입니다. 항상 인간은 이 복잡한 이 사회 구조 속, 복잡한 사회의 구조와 형식 속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과 접하고 또 많은 일들과 서로 맞닥뜨려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떤 감흥적인 것보다는 불안한 어떤 느낌, 불안한 요소들이 더 팽배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제 이것을 두고 한 예로 심리학자들은 저녁에
어두운 밤길을 스쳐 지나가는데 문득 그 도로가에 큰 물체가 이제 길다랗게 있었다. 그것을 스쳐 지나가면서 본인은 저것이 무엇인고? 혹 사람은 아닌가? 동물인가? 누가 옷가지를 차에 싣거나 흘렸던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집에 갔을 때는 그는 밤새껏 그 고민을 잊지 못하고 밤새껏 그것을 생각하고 결국은 아침 일찍 그 현장을 나가 본다는 것이죠. 그 현장을 나가 보았을 때 그것이 만약 어제 누가 차에서 옷가지를 싣고 가다 헌 옷가지가 바람에 날려서 흘러 떨어진 것이 그게 널브러져 있었다면 바로 그 현장을 보고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아침에 갔을 때 여러 경찰들이 와 있고 어떤 사건화가 되어 있는 그런 현장으로 바뀌어 있었다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그 트라우마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전개되었을 때 자기가 일찍 그것을 목격하고 난 뒤에 바로 그 관련 기관에다 신고를 한다든지 알려주었더라면 사건이 빨리 종결될 수 있었다. 즉 환자가 있었다면 병원으로 이송하면 환자를 놔줄 수도 있었고 또 사고가 났다면 바로 사고 현장에서 병원에 이송하면 살릴 수도 있는 현상. 또 다른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증거가 없어지기 이전에 충분한 증거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신고하였다는 간접적인 어떤 죄의식에서 트라우마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현장에 왔어야 비로소 확인을 했어야 비로소 마음을 놓던 더 큰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와 같이 밤에 어두운데 지나 스쳐 갔던 그런 어떤 목격을 보고 밤새 고민하다가 잠을 못 잤을 때 어떤 약물로 가지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반드시 목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에서뿐만 아니고 이러한 인간의 그 심리적인 현상들을 가지고 범죄 수사를 하는 그런 수사 기법에서도 이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어떤 사고를 내면 반드시 그 다음 날이라든지 그 다음 날 사건의 진행 상황을 현장 주변에서 늘 서성거리면서 확인한다는 것이죠. 이 트라우마는 하나의 전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전위적 성격이라는 것은요, 금방 자기의 내면 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현상이 곧 실제 상황처럼 만들어져서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버리면은 자기 자신도 컨트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심리학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하나의 예를 들면은 꿈에서도요, 신발을 잃어버린다든지 물에 빠진다든지 산에서 떨어진다든지 이러한 꿈의 현상을 공상을 통해서 자기가 체험하였다면 이길래 자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안정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게 내한테 뭘 예고하는 것인고? 이게 선몽인가? 현몽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꿈은 실제일 수도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꿈 전문가나 또 정신분석가들에게 이제 상담을 해서 정답을 얻기도 합니다만, 그것을 만약 자신의 내면 세계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거기에 대해서 치유 방법을 일러주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요,
고전에 목매설화라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라 대장군이었던 김유신 장군의 여동생인 문희보희, 이 두 여동생과의 얽힌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큰 여동생인 그 보희가 밤에 꿈을 꿨는데 경주 남산 정상에가 올라가서 소변을 봤는데 그게 마치 큰 홍수처럼 계곡을 통해서 물이 콱콱콱콱 이렇게 내려갔다는 것이죠. 내려가고 나니까 온 신라 도성이 자기 오줌으로 인해서 물바다가 됐다는 것이죠. 이런 꿈을 꾸고 자기는 문득 깜짝 놀라서 깨어났는데 아주 흉측하다, 아주 큰 이변이 일어날 그런 조짐이다 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 때마침 동생 문희가 자기 옆에 와서 간밤에 꿈 이야기를 했는데, 문희가 느닷없이 하는 말이 언니 그 꿈을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꿈도 사고 파느냐? 글쎄요. 하지만 꿈도 사고 판다는 것이 심리적인 어떤 그 전환입니다. 그래서 내가 꿈을 팔았다 하면 그 당사자는 비록 악몽이라도 나의 꿈을 상대에게 주었다 하는 그런 안도를 가지거든요. 매매했다는 것은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줬다는 것이죠. 받는 사람도 내가 그것을 샀다, 자기는 생각할 때 그 꿈이 상당히 좋은 꿈이거든요. 그걸 내가 A로부터 B인 자신이 구입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좋은 꿈을 내가 상대방이 꾸는 것을 내가 꾼 것으로 그렇게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목매설화도 역시 이와 같은 그 하나의 현상들, 그 설화 구조를 그 꿈도 사고 팔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결국은 문희가 그 꿈을 사고는 태종 무유랑의 황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훗날 보희는 후회를 했다. 하지만 그 꿈을 꾸었던 본래의 그 문희가 훗날 다시, 문희가 먼저 사망을 하고 훗날 다음 제2 왕으로 그 보희가 들어갔다 하는 그런 기록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꿈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꾼 사람이 내가 남에게 주었다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면은 그것이 목매가 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자기가 이해를 하면은 그것은 또 목매가 되지 않고 원래의 원형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인데, 꿈은 융통성이 있고 꿈 자체에서 가지는 하나의 마음도, 자신의 그 심리적인 상황 자체도 전체적으로 자기 것이라는 어떤 전위적 효과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심성에서 또 내면과 외면 사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은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 어려울 때는요, 그걸 자신이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밝아집니다. 날씨가 몹시 추워도 오늘은 왜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노 이렇게 생각하면 부는 바람도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생각했어, 오늘 아침에 왜 날씨가 춥노 이렇게 생각할 때는 부는 바람이 칼바람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 심리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모든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또 연구한 사람이 바로 원효 성사입니다. 원효 성사란 무엇입니까? 원효 성사의 사상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체유심이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에서 화쟁론도 나오고 원흉회통사상도 나오고 일심사상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
자기 마음먹기에 달렸다. 어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아하 오늘은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니다라는 것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어제 것은 본래 것이 아니고 현재 것이 본래 것이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란 것은요. 무한한 것이거든요. 끝이 없습니다. 크기가 얼마냐? 심리란 무엇이고? 글로 써봐라. 이것은요. 아무리 많은 양의 글을 써도 그 해답을 요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찰에 밤 12시가 되어서 어떤 젊은이 목소리가 주지 스님이 주무시는데 방 안쪽으로 크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턱 여니까 그래 그건 누구요? 하니까 스님 내가 누굽니까? 스님은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스님이 이제 우문현답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밤새껏 써가지고 네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하고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틀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사람은 그 자신을 깨달았는지 하고 없더랍니다. 인간은 어떤 방법에서 건전한 사고를 가질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이 건전한 사고는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책들을 읽고 많은 강의를 듣고 또 내보다 더 훌륭한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고 그것을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나의 사고도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가 뭐 알아? 지가 뭐 안다고? 이게 무슨 소리고? 형편없는 놈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상대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상대의 학문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부정화되기 때문에 자기의 내면 세계도 모두가 부정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기의 심리적 현상은 어떤 방법에서는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그 정신분석가들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심리적 상황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상대의 충고나 마음 또 상대의 그 내면 세계도 내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을 한쪽 가슴에 넉넉히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쪽 가슴은 내 것이고 이쪽에는 상대의 어떤 충고 상대로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이래 가득가득 담아서 놔두면 이 두 개가 서로 조화해서 자기의 이 심성이 머리 쪽에서 발산됨으로부터 긍정적인 상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 심리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심리 상담가들은요 그 개개인의 어떤 심리 변화 상태를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유도하고 결국은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그 요소가 정대되면 그것은 곧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발생하였던 화라든지 트라우마가 서서히 줄어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고전에 보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그 관계가 나쁜 분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서로 다투지는 못하니까 상하관계니까 못하니까 큰 동에다 물을 퍼놓고 며느리가 동 위에 그 빈 박을 엎어놓고 그 위에 그 꼬챙이나 방망이를 들고 박을 막 떼이 부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기서 다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활 자체 배를 짜면서 배틀에 북을 탁 땡기면서 자기의 응어리졌던 당사자에 대한 분풀이를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땡기면서 또 하고 땡기면서 또 하면서 하루 일은 상당히 고달프지만 정신세계는 아주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분출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런 트라우마를
외부적 발산해서 또 이 일부를 그 소멸시키는 그런 것도 중요한 치유 기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가슴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은 제3자가 아닌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이 당사자의 힘이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번 웃는다면 10번만큼 마음에 스트레스가 밖으로 나와지고 100번 웃으면 100가지의 자기 속에 응어려졌던 가슴 속에 응어려졌던 모든 화가 밖으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심리학자들의 권고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있는 그런 장소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하는 것도 좋은 치유법입니다. 치유라는 것은요, 치료가 조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치료는 100% 완치가 있고 치유는 90% 정도만 완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는 항상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외부적인 어떤 자극이 있으면 그게 다시 100%로 되어본다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심리 관리를 자기 자신도 그것을 알고 서서히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건전한 심리 관리고 또 건전한 자기 심성을 유지하고 개발해 나가는 단초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사고를 가졌을 때만이 항상 행복감과 자기 욕구가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의 그 심성 속,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트라우마에 대한 간접적인 이 해소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